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2일 일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타이틀이 10년 전 한국 코스피 대신 미국 S&P 500을 사서 묵혔다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자산 순서대로 나와서요.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10년 동안 미국 S&P 500 1등이죠. 14.3%. 연평균 상당히 높은 겁니다. 서울 아파트 특히 근래 몇 년 동안 얼마나 올랐습니까? 모두들 체감하고 계시죠? 두 번째예요. 8.2%. 그 다음에 중국 상하이 지수가 5.2%. 그 다음에 한국 코스피 5%. 금값 2.8%, 채권 2.6%, 전국의 주택 2.2%, 예금금리 1.9%. 요즘 에너지 유가 많이 올랐죠? 과거 10년 동안은 마이너스 3.9%. 이런 유가 에너지라든지 또 곡물이라든지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 빈국 가난한 국가들이 이 곡물 식량의 위기가 올 것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쌀과 밀 아닙니까? 세계적인 주식이 쌀과 밀. 이 밀 같은 경우 밀 같은 경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량이 있는 나라가 중국, 그 다음 인도예요. 그 다음이 러시아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세 번째지만 수출은 러시아가 1등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인구, 중국과 인도 아닙니까? 그러니 생산량이 많더라도 자국 내에서 그만큼 소비하고 나머지를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 1등은 러시아예요. 그 다음에 수출 3등이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 전 세계 밀 수출국의 약 5분의 1 정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둘이 전쟁이 붙었으니까 곡물에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식량에. 그래서 에너지, 곡물, 또 이 금에 투자한다든지 달러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경제 환경에 따라서 오르내립니다. 이 수익률이. 그러나 S&P 500 같은 경우 지수 따라가는 것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서울의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 그래도 미국 S&P 500 지수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미국 S&P 500만 있나요? 나스닥 100도 있잖아요. QQQ.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X도 있잖아요. 그러면 S&P 500과 QQQ와 SOXX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수익률이 가장 높을까요? 많이 봐왔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X가 가장 높아요. 자, 10년 동안 한번 봅시다. 그러면 10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죠?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미국 S&P 500 177%. 그래도 2배, 2.8배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1억을 투자해두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2억 8천이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QQQ 328%. 무려 한 80% 더 올라가죠? S&P 500보다. 328% 4배 아닙니까? SOXX는 원래 900%까지 갔어요. 800 몇십 %.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555%. 10년 동안의 수익률이에요. 그렇다면 QQQ가 있는데 원화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타이거 나스닥 100. 꼭 타이거뿐만이 아니에요. 나스닥 100 추종하는 네 가지 있죠? 킨덱스, KB스타, 코덱스, 타이거. 408%. 똑같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데 QQQ는 328%예요. 근데 나스닥 100은 408%예요. 무려 80%나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가 뭐죠? 알고 계시죠? 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닙니까? QQQ를 들고 있다 그러면 10년 전에 달러로 교환했기 때문에
지금 달러를 들고 있으니까 달러가 환율 상승한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원화로 투자하는 것은 원화기 때문에 달러 상승 환율의 덕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주가가 그만큼 오른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점이 경제 위기가 오잖아요. 또 미국 주식이 막 흔들려서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거나 경제 위기가 올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 환율에 혜택까지 보는 거예요. 그만큼 덜 떨어지죠. 달러 강세가 되니까. 이해를 하시죠? 그런데 보면 한국의 코스피는 10년 동안 대표적으로 코덱스 200을 봅니다. 한국의 코스피를 따라가는 패시브 ETF예요. 코덱스 200을 보면 10년 동안 27%.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10년 동안에 S&P 500 177%, 타이거 나스닥 100 408%, 똑같이 원화로 코스피 200에 투자하느냐, 또 나스닥 100에 투자하느냐, 똑같이 원화로 투자해요. 그런데 10년 동안에 타이거 나스닥 100이 408%, 코덱스 200에 투자하면 27%. 몇 배가 차이 납니까? 15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15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해서 2억 될 거, 1억 투자하면 30억 된다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근데 그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면 더 높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금값 봅니다. 연간 2.8%라고 그랬죠. GLD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세계 최대 금 투자 ETF예요. 금에 투자하는 ETF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가장 대표적인 ETF가 GLD입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도 재작년에도 계속 설명드렸어요. 누적 10년 동안에 8% 금값이. 그런데 20년, 30년으로 따지면 금값이 더 높아요. 근데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금, 달러, 곡물, 에너지 이런 것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오르내리기 때문에 꾸준한 우상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를 들고 있다든지 금을 들고 있다든지 그러면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이러한 꾸준히 우상향한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보면 한국 코스피, 코덱스 200 27%, 또 GLD 세계 최대 금투자 ETF 8%. 그러니 타이틀처럼 10년 전 한국 코스피 대신 미국 S&P 500을 사서 묻어두었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기 사진 보면 이거 참 재밌어요. 한국 주식 난이도를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달고나 뽑기에 비유한 사진입니다. 인터넷상에 돌아다닌다고 해요. 2020년 사진 4개 보면 가장 쉬워져. 이 달고나 뽑기. 지금 한 40대 되신 분들은 골목에서 길에서 이런 거 별로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적어도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학교 앞에 특히 그렇죠? 학교 끝나고 나올 때 학교 앞에 또 어디 길 골목에서도 이런 달고나 이 뽑기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조그만 사과 개짝 같은 거 놔두고 그 위에다가 연탄불에다가 그 뭡니까 국자 해갖고 그렇죠. 많이들 보셨죠? 이게 맛있어서 집에서 해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상승했죠. 그때 하반기 웬만한 좋은 종목 사두면 다 돈 벌었어요. 2021년 상반기 사진, 2021년 하반기 사진 점점 어려워지네요. 2022년 올해 정말 어렵죠? 난이도가 아주 심합니다. 2019년도까지만 해도 국내 주식 투자자 수가 6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는 2배 이상 1,400만 명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내 주식시장 난이도가 쉬웠을 때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즘처럼 올해처럼 이 약세장, 하락장에서 멘탈을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린 가족분들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멘탈 관리했잖아요. 우리는 운동선수들이 축구선수 골키퍼가
볼 날아오는 거, 공 날아오는 거 계속 막았어요. 부지런히 연습을 했잖아요. 우리는 멘탈이 강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2022년 요즘 같은 이 약사장, 6개월 이어지는 약사장의 멘탈 관리, 이거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가장 주식 투자하면서 어려운 것이 이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과 재벌과 미국 주식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예요. 자, 우리는 어디에 투자 중이십니까? 종목 선정 끝났죠? 우리는 종목 선정은 끝났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같은 하락장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가장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들이 멘탈이 아직 강화가 된 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락장이 앞으로 끝나고 상승장이 되면 하락장에 모았던 이 주식의 주가 수익률, 수익 금액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것을 나중에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